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주서연입니다. 구직자분들은 취업 성공을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또 스펙을 쌓느라 바쁜 시기인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스펙은 바로 열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있는 열정 놓치지 마시고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취업이 보인다 1부의 문을 활짝 열겠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취업정보 먼저 대기업 채용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부터 오리온에서 대졸 신입 채용 연계형 인턴사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연구개발, 식품안전, 생산 분야에서 모집 중이며 공통 지원 자격으로는 4년제 대학 기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그리고 인턴 실습 및 9월부터 입사 가능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별로 우대사항 및 지원 자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카카오M에서 지난 3일부터 계약직 경력사원을 채용 중입니다. 소셜 바이럴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아티스트 음원 프로모션 영상 기획 및 제작, 그리고 영상 기획 및 구성 디자인 업무를 맡을 예정이며 2년제 대학교 졸업자 이상 및 경력이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영상 편집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등 영상 편집 및 제작, 그리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그래픽 툴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그룹 또한 지난 3일부터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통 지원 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으로 나눠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법인 지원자는 해외에서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또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분야별 세부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6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동제약에서 4일부터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모집 부문은 유기합성, 바이오, 해외 영업 등 총 6개 분야이고요.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및 각 해당 부문 전공자와 또 자격 요건 소지하신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지는 서울과 동탄, 안성, 청주이며 모집 분야별로 세부 내용이 상이합니다. 반드시 채용 사이트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3일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월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청년이 눈으로 바라본 리얼 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생생한 취업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스튜디오에 청년기획단 여러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4분이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빵빵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조윤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문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네, 오늘은 4분이나 오셔서 스튜디오가 정말 꽉 찬 것 같습니다. 청년기획단 여러분 매주 부지런히 뛰면서 이 직업 소개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직업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출퇴근길에 공부할 때 또 일할 때 음악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내 음원 차트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곡들을 살펴보면 K-팝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음악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약 4,900억 원으로 2011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이죠.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는 방탄소년단이 그의 아시아 뮤지션으로는 유일한 퍼포머로 초청받아 다시 한번 K-팝을 알리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K-팝이 현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던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작곡가, 그중에서도 대중음악 작곡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작곡가, 대중음악 작곡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본다고 하니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제 지난번에 진경 학생이 출연을 했을 때 K-팝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 작곡가를 선택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저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방송에서 저의 꿈이 K-팝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더 특별하게 저의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을,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을 만나뵙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경 학생이 작곡가를 하자고 건의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이 또 건의를 한 건지 궁금하네요. 네, 여기 같이 있는 윤진 하고가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윤진 학생이 건의를 하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 직업은 제가 하자고 건의했는데요. 사실 음악은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매달 음악 사이트에 정기 결제를 해 음악을 즐겨 듣습니다. 음악은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기분 전환 역할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을 들을 때 저희가 와, 이런 좋은 음악은 도대체 누가 쓰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감탄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작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작곡가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 직업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진경 학생이 또 아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좀 더욱더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면 작곡가분을 만나고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희는 이번에 김건우 작곡가님, 그리고 신인 작곡가이신 배원빈 작곡가님, 그리고 지금 작곡가를 꿈꾸는 학생인 이유찬 학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청년기획단의 시선으로 만나본 작곡가라는 직업의 면면을 어떻게 우리 또 기획단이 파헤쳐 왔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작곡가 김건우라고 합니다. 지금 21년째 음악 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 디모스트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중음악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가 있는데 작곡가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멜로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작사가는 그 멜로디에 가사를 입히는 사람, 그리고 편곡자는 저희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일반인들이 잘 아시는 표현으로는 반주를 만드시는 분들, 뭐 악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 멜로디나 가사가 더 좋게 들릴 수 있게, 그러니까 편곡에 따라서 그 멜로디나 가사가 전혀 다른 뉘앙스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음악에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로 나뉘는데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사람이 다. 저 같은 사람. 네. 그래서 작곡가는 멜로디를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타 치고 뭐 피리, 리코더 부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교회 가서 성가대 하고 뭐 합창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좋고 노래 듣는 게 좋고 하다 보니까 눈 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기에 앉아 있어서 작곡가가 돼 있어요. 어디까지를 곡의 완성이라고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일단은 제작자한테 그 곡이 가기 직전까지를 말씀을 드리면 평균 한 일주일 정도 짧게, 가장 짧게 그 운이 좋았을 때 곡이 잘 써지고 뭐 했을 때 일주일 정도. 작년에 발표된 곡 중에 제가 6개월 동안 쓴 곡이 있어요. 6개월 동안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좀 더 편곡도 해보고 해서 6개월 만에 나온 곡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은 굉장히 길게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딱 짧게 끝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썼던 뭐 죽을 만큼 아파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짧았어요, 시간이. 네, 근데 그거는 진짜 한 10분 만에 썼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가 곡의 완성이냐고를 봤을 때는 그것도 시간이 굉장히 걸린 편이에요. 왜냐면 멜로디는 그냥 그 멜로디를 그냥 컴팩트하게 10분 만에 다 뽑아내고 딱 그랬는데 그걸 또 편곡을 해야 되고 가사를 써야 되고 또 데모를 떠야 되고 그리고 스푸니팀이나 MC몽 씨랑
가사 작업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고 녹음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절차를 많이 거치면 한 달 이상으로 불어나는 건 거죠. 제가 그냥 앉아서 곡 쓰는 거는 시간이 되게 짧게 걸리는데 그 곡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나 아니면 뭐 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이건 되게 좀 오글거릴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곡을 쓰다가 이제 여기서 작업을 막 하고 곡이 되게 잘 나왔어 라고 생각하고 화장실 가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곡이 진짜 좋나? 그리고 이 곡을 진짜 내가 대중들한테 알리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와요. 제 자신을 못 믿는 거죠. 그러면 그 곡은 99% 제작자한테 소위 말해서 까여요. 희한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내가 쓴 멜로디가 좋고 내가 하는 음악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는 게 작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제가 비전공자거든요. 이제 비전공자라면 이제 대학에서는 전혀 다른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음악을 하고 싶어서 피아노 학원, 동네 피아노 학원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한 달 이상을 못 버티고 나왔거든요. 세상 어느 곳이나 좋은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어디에도 없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후자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 안에서 선생님을 찾아야 되고 혼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고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1등 했을 때 그리고 매달 23일이 저작권 들어온 날인데 저작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 뭐 아파트에 소문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분이야 그러고 막 알아볼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CD를 받아가셔서 동네 미용실 가서 그거를 주시고 빠마를 DC 받았다고 자랑하실 때 뭐 이런 것들이 보람을 느낄 때인 거죠. 저희 같이 사는 부인님께서 75세까지 음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나를 궁지로 몰아세우는 거 지금도 되게 힘들거든요. 음악하는 게 많은 걸 배워야 되고 많이 고통받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계획이라면 75세까지 음악 하는 거 그리고 75세까지 사람들이 제 음악을 찾아주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제 계획인 것 같아요. 작곡가는 동안이다. 뜬금없죠 너무. 빛을 못 보니까 햇빛을 못 보니까. 네, 동안 작곡가 김건우님 75세까지 좋은 음악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곡가라는 직업을 저희가 오늘 만나봤는데 정말 평소에 만나보기 힘든 직업이어서 그런지 더욱더 좀 신비롭고 독특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한정된 음계를 가지고 또 리듬을 또 추가를 해서 정말 어떤 멜로디와 곡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본 작곡가라는 직업 어땠습니까? 네, 제가 만나본 작곡가님은 인터뷰 전에는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화려하고 재밌는 직업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인터뷰를 하고 나니 작곡가는 화려하고 재밌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언제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확실성이 적은 직업이다 보니까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한 작곡가란 직업이 작곡가님은 작곡가란 직업이 햇볕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한 곡이 탄생하기까지 그 작곡가가 가하는 노력이라든지 스트레스는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작곡가라는 직업이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작곡가가 될 수 있을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아까 또 김건우 작곡가님은 본인은 비전공자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작곡가가 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가장 먼저 이 취재를 준비하면서 작곡가를 지망하는 친구들에게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앞서 언급하셨지만 작곡가는 회사처럼 딱 정해진 입사 지원 루트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막막하다고 하더라고요. 작곡가님께서도 작곡이 자유로운 예술 분야인 만큼
딱 정해진 시험이나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 또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 도움이 되는 학과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용음악전문대학이나 각 대학의 음악학과, 작곡과, 창작음악과에서는 화성학과 같은 음악의 기초이론을 다지고 체계적으로 실기를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문 대중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 전문 교육기관이 존재합니다. 네, 확실히 그런 전공을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우 작곡가님처럼 비전공자들은 어떻게 하면 작곡가가 될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꼭 대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실용음악 학원과 같은 곳에서 작곡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작곡의 방법이 다양한 만큼 독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김건우 작곡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전공자이신데요. 네. 작곡가님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기 위해 찾아갔던 곳이 동네 피아노 학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좋은 스승님을 만나지 못하셨고 혼자 공부를 하며 성장해 지금의 자리까지 오셨다고 해요. 네. 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대중음악을 기준으로 할 때 작곡가로 데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노래를 불러줘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곡을 직접 기획사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스승이자 좋은 파트너를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모로 직접 부딪혀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은 정말 다양한 채널로 본인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분이 많잖아요. 뭐 유튜브 같은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또 공개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작곡가라는 직업은 빛을 보기까지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몸으로 좀 부딪혀야 하는 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작곡가라는 직업에 적합하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지영 학생 어떻게 보나요? 네. 재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작곡가 분들에게도 이제 실패작들이 있고 계속 이제 좋은 곡을 써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평범한 재능에 더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작곡가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즉 이 작곡이라는 일을 계속 즐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이제 성실하게 작곡 관련, 음악 관련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작곡가라는 직업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혜영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저는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나 작곡에 필요한 악기나 기타 장비,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에 대한 감각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듯이 악기를 잘 다룰 줄 아는 것도 일단은 감각만큼이나 중요한 건데 참 어떤 악기를 좀 다루면 이 작곡가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진경 학생. 네, 작곡을 하고 싶지만 정식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악기를 잘 다룰 줄 몰라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했지만 요즘에는 곡의 밑바탕이 되는 편곡 작업을 먼저 하여 곡의 트랙이 완성된 후에 멜로디와 가사를 입히기 때문에 화성학 등의 이론을 알고 있거나 악기를 수준급으로 다룰 줄 안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작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익히고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러분들 소개한 작곡가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정보를 얻을 만한 사이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코코아라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모든 순수 음악 작곡가와 단체를 대표하는 기구인 한국작곡가협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협회는 약 600여 명의 작곡가분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작곡가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수의 국제교류 음악회와 학술 세미나 및 연주회 등을 개최하여 국제 교류, 국제적 문화 교류와 더불어서 국제적인 음악의 흐름과
새로운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공모와 관련한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신인 작곡가 분들은 이 사이트에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윤진아 학생도 또 추가할 정보가 있다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음악협회에서는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역사를 써가며 음악인의 권익 보호, 한국 음악의 발전, 그리고 한국 음악을 해외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58년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음악협의회 IMC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음악 교류를 활발히 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서 주최하는 콩쿠르나 다양한 행사 및 그리고 예술계 소식까지 접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음악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작곡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분들을 이제 청년기획단 여러분이 만나보고 왔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신인 작곡가 배원빈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그쪽 재능도 살짝 있었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작곡가가 돼야 되겠다 해서 실용음악과도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가 음악을 하는데 보통 음악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그게 좋은 것 같고 작곡가 대부분이 되게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고 수입적으로 봤을 때 일단 좁은 문이긴 하지만 정말 잘 됐을 때는 이제 그 저작권료라는 게 계속 사후 40년인가 50년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기분 전환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건반 치면서 자기 불을 어둡게 틀고 한다던가 그러면서 감성적으로 좀 젖었을 때 그런 데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차트 1위가 목표고요. 그리고 차트 1위를 하면서 이제 빌보드도 올라갈 수 있는 작곡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재학하고 있는 작곡가를 꿈을 가지고 있는 이의찬이라고 합니다. 어느샌가 노래를 듣는데 그 사람 목소리보다 그 뒤에 있는 소리들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쪽 분야에 도전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항상 주기적으로 5시간씩 연습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작업실이 있어서 그 작업실 내에서 2시간은 건반 연습, 또 나머지 3시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시퀀싱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한 연습, 이렇게 5시간을 하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음향 장비라는 게 되게 돈이 더 많이 들수록 더 좋은 소리를 내는 사운드, 스피커와 또 키보드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직 20대 초반이기에 자본적으로 좀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좋은 장비가 필요해서 그 점이 약간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성공했다는 기반 하에 내 노래가 뜨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딱 내 노래가 딱 들리는 때 그때가 아마 작곡가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되게 걱정하고 있는 게 아마 자본적인 미래 지향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안정적이게 제 음악 하면서 회사에 들어가서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저의 음악. 네, 신인 작곡가 분들을 만나고 왔네요. 사실 작곡가를 꿈꾸는 친구들은 사실 이분들의 인터뷰가 더 궁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김건우 작곡가님 경력 있는 분들을 만났고 다음으로는 신인 작곡가 분들 만나왔는데 어떤가요? 어떤 차이점을 좀 느꼈나요, 진경 학생? 네, 먼저 김건우 작곡가님께서는 데뷔 21년 차로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여유로워 보이시고 또 자신만의 노하우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예. 네, 이와 다르게 신인 작곡가인 배원빈 작곡가님께서는 매우 풋풋한 에너지가 넘치셨고 목표로 빌보드를 말씀하실 만큼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빌보드 1위 작곡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작곡가 분들을 직접 만나고 오셨잖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작곡가를 지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김건우 작곡가님 인터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자기 자신을 믿어라라는 말이었어요. 네. 꼭 작곡가를 꿈꾸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취준생 분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어디 의지할 곳 없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게 말은 쉽지만 행동하기에는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잖아요. 하지만 김건우 작곡가님이 자기 자신을 믿고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작곡가를 꿈꾸는 청년분들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입니다. 지영 학생은 어떤 말을 좀 전하고 싶나요? 네. 저는 꿈속에 살지 말고 현실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무조건 재능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해 왔었는데 재능에 앞서 이제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공부를 통해 좋은 곡을 쓰겠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차차 성장시키고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따끔한 현실적인 조언을 또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기획단이 이 작곡가분들을 직접 취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작곡가를 해보면 어떨까? 내가 작곡가가 된다면 어떤 음악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떻나요? 윤진 학생? 네, 저는 평소에 좀 서정적인 멜로디를 즐겨 듣습니다. 네. 제가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과제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이 방송 준비도 하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 좀 조용하고 잔잔한 노래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빠른 비트의 댄스 음악도 물론 기분 전환에 좋지만 저는 조금 더 차분한 모던 락이나 포크락 장르의 곡을 써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좀 위로가 되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진경 학생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네, 저는 동양풍의 대중가요를 작곡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정현 씨의 와나 인피니트의 추격자가 그 예인데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곡을 통해 세계 사람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영 학생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밝은 분위기의 밴드곡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네, 기타 소리와 드럼 소리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밴드 공연들을 자주 찾아다니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만큼 저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밝은 분위기의 밴드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세 친구 모두 취향들이 제각각인지 네, 마지막으로 혜영 학생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은 아직 봄이지만 곧 여름이 오잖아요. 네. 곧 여름이 굉장히 더운데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디스코풍의 댄스곡을 작곡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도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으로서 올 여름에도 그런 시원한 곡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왠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두근두근하는 신나는 노래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또 가슴 두근거리는 자극을 받는 것도 정말 멋진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영 학생은 실제로 작곡가를 다니는 친구를 만나서 작곡에 도전을 해봤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직접 해보니까 어땠나요? 네, 그 작곡을 준비하는 친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작곡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몇 가지를 체험해 보았는데요. 이제 피아노로 멜로디를 만들고 그 위에 드럼으로 박자도 넣고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재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조차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체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음악적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여러 악기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악기들에도 다양한 효과들, 소리들이 있고 또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소리들과 효과들의 설정을 세밀히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나 음악적 지식이나 모두 뛰어나야 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이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둘 중 하나가 부족하더라도 좋은 곡을 써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친구들도 계속 이제 작곡을 하다 보면 언젠가 이제 힘들어지는 때가 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기초를 꼭 다져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곡가라는 직업이 이제 많은 공부와 노력
그리고 이제 도전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만나본 김건우 작곡가님도 아직도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정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작곡가라는 직업이 참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작을 해야 하니까 고민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어땠습니까? 힘든 점은 좀 없을까요? 네, 저희가 만나 뵙고 온 작곡가분도 고충이 있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작업실이 방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하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시는데요. 네. 이곳에서 저희가 직접 작업하신 곡들을 들어보았는데 정말 가슴이 쿵쿵 뛸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희도 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오랜 기간 작업을 하신 작곡가님께서는 한쪽 귀가 잘 안 들리신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명도 있으셔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자주 귀가 아프시다고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통해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마우스 사용이 잦아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떤 일이든 쉬운 게 없습니다. 이런 고충들 속에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시고 열정을 불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좋은 음악을 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청년기획단 여러분 덕분에 작곡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작곡가를 만난 소감을 좀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혜영 학생. 네,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한 번씩 정말 좋은 노래를 발견할 때는 이 노래는 어떤 사람이 작곡했지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작곡가 이름을 꼭 검색해 보거나 하는데요. 네. 그렇게 찾아봤었던 작곡가들 중 한 명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영 학생은요? 네, 노래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제 작곡가분들이 엄청 멀게도 느껴지면서 또 가깝게도 느껴졌었는데요. 이제 엄청난 이제 예술적 감각이나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그런 선천적인 재능보다 많은 노력과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간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노력으로 대중들에게 더 좋은 음악을 들려주려고 하시는 그런 많은 작곡가 분들이 너무 멋있어서 더욱 응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경 학생은 어땠나요? 네, 저는 작곡가를 꿈꾸는 이의찬 학생과 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막연히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작업실에서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매일 연습을 하고 그것만으로도 힘이 들 텐데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모아 장비를 구입한다는 점에서 저 또한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학생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윤진 학생 이야기도 좀 들어보죠. 네, 저는 평소에 제가 정말로 즐겨 듣던 노래를 직접 쓰신 분을 만나뵐 수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고요. 거기에 저희가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공간인 작업실 방문 또한 재밌었습니다. 저는 작곡가님 말씀 중에 음악은 음학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어쩌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작곡가님 스스로조차 완성된 작업물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결국 좋은 결과까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앞으로 제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렵겠지만 한번 자신감을 가져보려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년기획단 여러분 4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좀 더 자세하고 또 전문적으로 작곡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